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의 윤성국 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지연과 글로벌 각국의 락다운 조치 등으로 한국 실물 경제에 심대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금융 부문의 제반 실적 지표는 실물 경제와 괴리된 견조한 수치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션에서는 직전 세션에 이어 실물 경제와 금융회사 실적 간 괴리에 잠재되어 있는 캐피털사의 실질 리스크 수준과 위험 대응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최초 감염이 발생한 뒤 약 9개월이 경과했지만 완전 종식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따른 국내의 락다운 조치 등으로 한국 실물 경제가 복합적이고 심대한 충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상 국내 실물 경제는 2020년 중 2개 분기 역성장을 기록함으로써 관습적인 의미의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오른쪽 하단의 구글 이동성 추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소매점 및 여가시설, 대중교통, 직장 부문의 이동성이 최근 재차 저하되며 내수경제의 활동성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여력 감소, 미중 무역 갈등 등도 한국 실물 경제의 주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실물 경제의 심대한 하강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부문의 제반 실적 지표는 견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규모 금융 지원과 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 유동성 공급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 간의 거리두기, 즉 괴리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 부문으로의 충격 확산이 통제되는 상황이지만 최근 주식시장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미래 실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측 하단의 그래프상 코스피 지수의 실질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현 코스피 수준은 상장 기업의 2021년에서 2022년 주당 순이익이 실물 경제의 유의미한 개선을 통해 2020년 온기 대비 약 2.4배에서 2.8배 증액될 예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 지연으로 실물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의 기대감이 하락할 때 실물 경제와 금융회사 실적 간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금융 부문의 실질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의 괴리 속에 잠재된 실질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나이스 신용평가가 유효 신용 등급을 부여 중인 캐피탈사 24개사를 그룹화하였습니다. 캐피탈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특성과 신용 등급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캐피탈사를 총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룹별 소속된 캐피탈사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앞서 캐피탈사의 2020년 6월 말 최근 기준 운용 포트폴리오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별로 소속된 캐피탈사는 장표 우측 상단의 노란색 박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업권 전반적으로 할부, 리스, 대출채권 등 여신성 자산의 비중이 88%, 유가증권 및 신기술 금융자산 등 투자자산의 비중이 12%로 여신성 자산 위주의 운용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고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비해 장기 조달 여력이 여리한 특성상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여신성 자산 중심의 운용 전략을 영위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높은 운용 수익률 및 회계적인 대손부담 완화 등에 기반하여서 기업 대출 익스포저 비중이 상승하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동차 금융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그룹 1과 그룹 2의 경우 신차, 중고차 금융 등 여신성 자산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민감도가 높은 상용차 금융, 부동산 PF 대출 등에 대한 사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캐피탈사는 소속된 그룹 평균에 비해 신용위험의 변동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 대출 및 투자자산에 대한 사업 의존도가 높은 그룹 3과 그룹 4는 업권 평균에 비해 사업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 기업 대출 및 투자자산의 건전성 지표가 과거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우수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상황하에 실질적인 리스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업 대출과 투자자산의 경우 집중도 위험이 높고 회수 시점의 건전성과 대손부담 변동성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 혹은 구조가 복잡한 기업금융 익스포저 규모가 증가한 점, 그리고 재무제표상 가치평가의 불투명성도 간과해선 안 될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룹별로 볼 때 그룹 3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본력과 장기 조달 역량을 활용해 업권 내 가장 높은 투자자산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그룹 4는 부동산 PF 대출, 설비금융 등 전통적인 기업금융을 주로 영위 중이지만 최근 사업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타 부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험 선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투자 자산의 비중이 큰 그룹 4 소속 캐피탈사의 사업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5는 가계대출 및 자동차 금융 등을 통해 비교적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5는 개인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익스포저 비중이 업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부 익스포저별 분포는 소속 캐피탈사 간 다소 상이하지만 투자 자산에 대한 사업 의존도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나이스 신용평가가 새롭게 개발한 캐피탈사 이코노믹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복합 충격 가정하에 캐피탈사의 실질적인 리스크 수준과 위험 대응력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본 모델은 미국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설계 및 가정과 유사한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6월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가정한 W자 충격 경로가 실현될 경우 미국 대형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12%에서 최대 7.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자 충격 경로와 미국 대형은행의 여신 손실률도 9.9%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8%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미국 연준과 마찬가지로 2020년 6월 말 이후 10개 분기 2년 반 동안 국내 캐피탈사가 W자 형태의 충격 경로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W자 형태의 충격 경로의 1차 저점은 2020년 3분기, 2차 저점은 2022년 1분기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은 큰 충격이 두 차례 발생하는 W자 경로 속에서 대손 비용 및 투자 자산 손실이 확대되고 운용 마진이 축소되는 복합 충격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복합 충격의 강도를 사례적으로 비교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내 캐피탈사가 직면했던 충격의 수준과 유사하거나 다소 상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캐피탈 업권의 연체율과 고정이하 비율은 최대 약 4%까지 상승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 시점의 2배 이상 수준입니다. 이코노믹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복합 충격 가정하 나이스 커버리지에 속한 캐피탈사 24개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발생하는 변화를 10개 분기 동안 추정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을 세부 익스포저별로 재분류한 뒤 해당되는 추정 모듈을 통해 스트레스 가정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하 캐피탈사 사업계획의 높은 변동성, 정책당국의 금융시장 지원 기조 등을 감안하여서 테스트 기간 중 총자산의 규모를 2020년 6월 말 시점에서 고정했습니다. 테스트 기간 중 총자산 규모가 변화하지 않지만 대손비용 및 투자자산 손익, 운용금리, 조달 포트폴리오 구성 및 조달 스프레드 등의 가정이 바뀌면서 캐피탈사의 당기순이익과 부채 그리고 자기자본의 규모가 변화하게 됩니다. 본 모델은 크레딧 리스크 모듈, 마켓 리스크 모듈, 수익성 모듈, 재무정책 모듈의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듈별 상세 설명은 발표 후 공시될 스페셜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도가 높은 크레딧 리스크 모듈과 마켓 리스크 모듈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딧 리스크 모듈은 캐피탈사의 실질적인 대손 비용률을 추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실질 대손 비용률은 캐피탈사 업무 보고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체 전이율과 연체 원금 회수율을 곱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전이율을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부도 확률로서 정의한다면 연체 전이율과 연체 원금 회수율의 곱셈은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대손 비용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산출한 실질 대손 비용률에 2008년, 2020년 6월 말 장기 시계열 분포에 기반하여서 대손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을 부여하였습니다. W자 충격 경로의 1차 저점에는 실질 대손 비용률의 상위 30% 수치, 2차 저점에는 상위 10% 수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상황과 유사한 수준이며 2020년 상반기 실질 대손 비용률은 장기 시계열 분포상 하위 20%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마켓 리스크 모듈은 캐피털사의 실질적인 투자자산 손익을 추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캐피털사가 운용 중인 투자자산 익스포즈를 기초자산별로 구분한 뒤 연관성이 높은 시장지수의 최대 낙폭을 통해 투자자산 익스포즈의 세부적인 손익 변동을 추정했습니다. 최대 낙폭은 벤치마크 지수의 장기 시계열을 기준으로 인수금융 벤치마크 지수만 3개월 기간 수치이고 다른 벤치마크 지수는 1개월 기간 최대 낙폭 수치입니다. 익스포저별 손실률 가정은 본 장표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W자 충격 경로의 1차 저점에는 표에 기재된 최대 낙폭의 70% 수준, 2차 저점에는 100% 수준의 투자자산 손실률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테스트의 목적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정적 충격이 현실화될 때 국내 캐피털사의 수익성과 자본환 충격의 하락폭을 정량적으로 가늠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캐피탈 업권의 양호한 2020년 상반기 실적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수행 목적 및 본질적 특성상 본 모형이 가정한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모형에서 산출되는 수치도 캐피탈사의 미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아닌 가정치인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형에 따른 테스트 결과 최초 충격이 가해지는 2020년 중 캐피탈 업권의 총자산 순이익률 즉 ROA와 자기자본 비율이 최대 마이너스 1.7% 그리고 10.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자본 비율 지표로 대변되는 업권의 자본 환축력은 10개 분기, 즉 2년 반이 지나야 복합 충격 이전인 2020년 6월 말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W자 복합 충격 경로와 가정을 따라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캐피탈사의 대손 부담 및 투자자산 손실이 확대되지만 2022년 초부터는 대손 환입과 투자자산 이익을 통해 수익성과 자본 환축력이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자동차 금융 중심의 그룹 1과 그룹 2의 경우 높은 사업 안정성에 기반해 2021년 말이면 복합 충격의 여파를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손실률이 낮은 자동차 금융 중심의 운용 포트폴리오상 여신성 자산의 실질적인 대손 비용과 투자자산 손실이 타 그룹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입니다. 충격의 증분 강도가 가장 높은 2020년 하반기 중 그룹 1과 그룹 2의 투자자산 손실 총 합계는 기업금융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그룹 3의 78%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기업대출 및 투자자산 사업 의존도가 높은 그룹 3과 그룹 4는 대손 부담과 투자자산 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말 자기자본 비율이 2020년 6월 말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0년 하반기 중 그룹 3과 그룹 4의 ROA 낙폭은 최대 마이너스 4.1%포인트와 마이너스 5.9%로 캐피탈사 그룹 중에서 큰 편입니다. 그룹 3의 경우 투자자산과 관련 손실이, 그룹 4의 경우 기업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대손 부담이 소속된 캐피탈사의 수익성과 자본 환축력에 대한 주요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룹 5는 자동차 금융, 가계대출, 기업대출 등으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에 기반해 업권 평균과 유사한 회복 수준과 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 신용대출 익스포즈를 중심으로 다소 큰 대손 부담이 예상되지만 낮은 투자자산 의존도를 바탕으로 복합 충격으로부터의 복원력이 기업금융 중심 캐피탈사에 비해서는 양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합 충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상 캐피탈사의 수익성과 자본 환축력이 사업 포트폴리오 특성에 의해서 크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테스트의 결과를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피털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테스트 기간 중 실질적인 수익성의 최대 낙폭으로 정의했습니다. 실질 수익성은 현재 실적 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적인 대손 그리고 투자자산 관련 손실을 반영한 신용평가 관점의 수익성 지표입니다. 실질 수익성, 즉 실질 ROA의 낙폭이 클수록 캐피털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잠재된 리스크가 높고 위기 시 회수가 지연되는 익스포저 규모가 확대되어서 유동성과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의 그래프는 2020년 상반기 ROA와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 중에 실질 ROA의 최소값, 그리고 스트레스 취약성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원이 좌측 하단에 위치할수록 수익성이 열이하고 원의 크기가 클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서포트폴리오의 취약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룹별로 볼 때 기업금융 중심의 그룹 4와 그룹 3의 스트레스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재차 확인됩니다. 그룹 4는 극심한 부정적 충격 하에서 수익성의 최대 낙폭이 업권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기업 대출 익스포저의 잠재 대손 부담과 투자 자산과 관련된 잠재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캐피탈사의 위험 대응력, 즉 스트레스에 대한 보건력을 실질 자기자본 비율의 개선폭으로서 정의했습니다. 잠재적인 대손 및 투자자산 손실 등을 반영한 실질 자기자본 비율의 테스트 종료 시점의 수치가 기준 시점인 2020년 6월 말 수치를 크게 상회할수록 캐피탈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건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테스트 기간 중 실질 자기자본 비율의 최소값, 테스트 종료 시점인 2022년 말 실질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스트레스 보건력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원이 좌측 하단에 위치할수록 위험 대응력의 수준이 낮고 흰색 원이 클수록 2022년 말 실질 자기자본 비율이 2020년 6월 말 수준을 더욱 하회함을 나타냅니다. 노란색 음영의 원은 2022년 말 실질 자기자본 비율이 2020년 6월 말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입니다. 그룹별로 볼 때 자동차 금융 비중이 높은 그룹 2와 그룹 1의 스트레스 보건력이 가장 높고 기업 대출과 투자자산 의존도가 높은 그룹 4와 그룹 3의 보건력이 업권 평균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업 금융 중심의 캐피탈사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높은 경기 민감도로 인해 실질 수익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자본 안축력의 개선 흐름이 업권의 평균 수준에 비해서는 지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이스 시용평가는 코로나19 상황화 캐피탈사의 잠재된 실질적인 리스크와 관련해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 대응력 확충 수준, 거시경제 동향의 4가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처럼 캐피탈사의 실질적인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부 익스포저별 구성 및 성장률 등 캐피탈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요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책적 지원 등에 기반해서 업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하에 사업 및 재무 위험을 적절히 관리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미래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하여서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기 민감도가 높은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사업 안정성 및 위험 대응력의 수준과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핵심만 요약해 말씀드린 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시용평가는 코로나19발 거시경제 충격이 현재 캐피탈사의 실적 지표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적지표 이면에 잠재된 리스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높은 강도의 금융위기 복합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캐피탈업 전반적으로 여신성 자산의 운용 비중이 높은 수준이지만 기업 대출 및 투자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룹 3과 그룹 4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룹 4에 소속된 캐피탈사 중 투자 자산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인 회사의 경우 추가적인 하방 위험이 존재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과 보건력 측면에서 기업 대출과 투자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룹 3과 그룹 4가 업권 평균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업 대출 및 투자 자산 익스포저의 특성상 극심한 위기 상황 하에서 잠재된 대손 및 손실 부담이 크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주요 모니터링 요인 및 캐피탈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향후 신용평가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